녹화됐고. 자, 그럼 소식지부터 보겠습니다. 10월 소식지부터 보면은, ABL 생명인데, ABL 생명은 특별히, 변경은 없습니다. 그나마, 좀 좋았던 게, 고당 대통 300만 원 되고,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 중에서는 뭐, 대통이 500대고, 고당이 500대고, 이런 회사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뭉쳐보면 평균 이상 되는 회사는 ABL입니다. 그래서 ABL, 고당대통 ABL,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그 치매 간병이 여전히 ABL이 한도가 좀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당대통 치매 간병은 ABL,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중단기납 종신보험이 9월 중에 나왔는데, 어, 뭐, 아직까지 저는 중단기 납입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매력은 못 느껴가지고, 일단 그렇습니다. DB생명은 9월 달에 종합병원 이상 만기 암 조치 특약을 출시를 했는데, 아직은 손해보험사를 따라오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중환자실이 빠졌고요. 여전히 항암 호르몬은 제외됩니다. 네. 그래서, 예, 그거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심사형 40세까지 기준했을 때, 그, 가장 저렴하게 해외까지 1억 5천 될 수 있는 회사는 여기, 그, 뭐야, DB생명이 유일합니다. 요거 하나는 잘했더라고요. 네, 해외 컨소시엄까지도 되고, 보장 한도도 제일 높고요. 그래서 그 중입자로 좀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비록 일반 심사형이지만은 보험료도 40세까지 2만 원에서 3만 원대잖아요. 저렴하고 이 가동 전략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생명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추석 연휴 전후 활동 플랜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DB생명 중입자 1억 5천. 업계 최고 한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멜라이프는 뭐 연금보험이고요. KB라이프는 딱, 지난달에 비해서 딱 눈에 띄는 건 없고, 대신에, 여전히 연금보험 찾으신 분들은 이거 좀 많이 하죠, 사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나마 그 KB라이프가 실적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5년 납 기준 10년 차에 130% 연금보험이지만,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KDB 생명은 그냥 그런 하고 메트라이프는 여기 3년 달러 종신보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보는 교보회사의 특징은 일단 이 밸류업 종신보험이 지혜 채널에서는 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 간병인 20이 유지되는 회사가 좀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보생명입니다. 여기 좀 제가 뺐는데 뒤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교보생명은 간병인 20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치료비 안심 치료비 안심의 건강보험이 출시를 하면서 100세까지 보장하는 암 주요 치료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흠이 중환자실이 빠졌고요. 그리고 치료별 1회입니다. 연간 1회고 치료별 1회가 아니라 연간 1회입니다. 연간 1회. 그러니까 우리 손보사들은 기본적으로 치료별 1회 연간 4, 5회를 보장하는데 그 농협생명은 연간 1회만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죠. 동양생명이 이번 달에 치매간병보험을 다시 한도를 늘렸고요. 증액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암치료보장 어카운트 요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호르몬제 빠진 상태로 이게 딱 최대 1억 2천인 걸 봐서는 각각 3천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 이 회사 제가 오전 8시까지 확인했을 때 아직 설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무튼 가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항암방사선 한도 축소했고요. 왜 축소했다면 축소한 걸 좀 알려주지 말이. 예. 이런 거 알려줘야죠. 예. 그래서 그렇고 라이나 생명은 라이나 생명 요즘 이게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수술 이게 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고고당 요거 뭐 한도 내린다고 하더니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셋은 100세 여기도 나올 만도 한 대 안 나왔어요, 아직. 근데 이 상급종합병원 일단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생보사 암주치 중 원자력 병원 되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원자력 병원이 되고 이 특이하게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지역암을 넣지. 예. 이게 하여튼 이게 확대됐고 그다음에 통합재해진단 이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생명 지난달에 많이 히트쳤죠. 예, 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방사선이 7천까지 되고 중입자 5천에서 1억 2천까지 되는 회사입니다. 항암 방사선 플랜, 중입자 플랜 또 나쁘지 않은 회사가 또 미래셋입니다. 수술비 보장도 괜찮고, 이렇게 평균 정도 이상, 중상 정도의 보장이 갖춰져 있는데 뭔가 딱 꼽으라면 없는 회사가 또 미래셋이에요. 삼성생명은 이 통합 재해진단, 그리고, 어, 그 항암 호르몬제, 이 2천만 원인데, 이거 천만 원이고요. 그 상급병원까지 합쳐서 2천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직접 치료 조건 때문에 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생명은 뭐 암 환자만 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이 직접 치료 조건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조건이 있는 회사가 지금 이 흥국화재는 이제 10월 달 약간 바뀌면서 없어질 것 같은데 DB손보 만기암 주치가 지금 직접 치료 조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100% 이거 DB손보 가서 얘기를 하죠 나중에. 예. 하여튼 이 삼성생명은 이 항암호르몬 2천 된다. 대신에 그 일반 병원 1,000 여기 돼 있네. 일반 병원 1,000, 상급종합 1,000 이렇게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통합재해진단, 항암 호르몬제 암주치 요 두 개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한라이프에서도 이번 달에 종합병원 이상 100세 만기 암주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14일인가 아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해놨고, 예. 푸본이 또 이제 간병인 한도 25일이 유지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푸본 생명이, 이거 푸본인데 잘 안 하시겠지만, 예,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당대통, 요것도 300, 고지혈증이 100이네. 여기 300이 되는 회사 또 있습니다. 여기 푸본인데, 앞서 ABL 봤죠? 그다음에 고당대통, 두 번째로 푸본인데, 그리고 처부, 뭐, 하나생명이 이번 달에 생보 기준으로, 100세 만기 암주치를 내세웠는데, 뒤에서 제가 아침에 급히 정리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암주치는, 이거, 그, 자기네들 소시지는 이렇게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집니다. 승보보다. 근데, 순통치는 또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뒤에서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소시지 만드는 분이 이거 좀 잘 좀 정리를 또 기왕이면은 여기 하나생명 놓고 하나선보 놓고 메리차지 놓고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야지. 그런 건 안 하나? 네. 흥국생명은 이번 달에 여기 표적 침해 약물 치료비 레캔비 플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생명 넘어가겠습니다. DB손보. 이 안주치 라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안주치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만기 보장형과 이제 10년 지급형으로 또 구분을 해야 되고, 항암 호르몬제를 보장하냐, 안 하냐, 이렇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졌다는 거. 근데 또 DB손보는, 뭐, 슬림형, 보장 강화형,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슬림형은 상급종합만 해당되는 거고요. DB 선부 약간은
변경해서 이제, 이거 좀 고치는, 못 고쳤구나, 내가. 이거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 별도로 있네요, 이제. 그 다음에 보장강화용은 그 항암 약물하고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가 주사제 주사제로 나가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주사제가 아닌 거 따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비손보는 좀 암 유치가 이게 아무 좋아진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설계를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어, 순환계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KB선보 역시 이제 암주요 치료랑 내심 치료비인데, 솔직히 암주치 예전에는 뭐 특별한 건 그냥 뭐 여기도 항암호로 문제 있고 없고 뭐 하고, 있는 거는 300이고요, 없는 거는 300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암주치가 이렇게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해 보시면은 암주 치료비에서 항암호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300이고요. 항암호르몬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3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입한다. 그러면은 여기 1일 항암호르몬 문제 되는 거를 300, 항암호르몬 문제 안 되는 걸 700.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해서 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뭐 순환제 치고 농협선보 농협선보는 뭐 특별사항 없고요. 롯데선보도 뭐 지난달에 나온 건데 뭐 큰 변동성 없는 것 같아요. 메리츠 화재는 뭐, 비급여 통합 암주치가 좀 여러 가지 새로운 특약이 나온 거랑 항암 방사선 나온 거 외에는 뭐 큰 변동성 없고, 뭐 그다음에 뭐 중임자 매번 최저보험료 만든다 하더니 계속 연기되고 있네요. 예. 삼성화재. 삼성화재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삼성화재 이걸 추천드리냐면은, 물론 이렇게 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암 주요 치료비랑 유사암 주요 치료비가 1대1로 가입이 됩니다. 지금 1대1로 가입되는 회사는 교보랑 삼성화재가 있긴 한데, 물론 보험료는 교보가 저렴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10년까지니까. 여기는 종합병원 이상 100세까지 되고, 항암호르몬제도 되고, 중환자실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10월 암주치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을 한다. 그럼 무조건 삼성화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예. 왜냐면 유사암 보장이 가장 좋으니까. 예. 지금 대충 따지면은 삼성화재랑 하나선보 이렇게 혼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삼성화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하나선보입니다. 하나선보는 이 만기 안주치가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14일이라서 이런 우대도 다 13일부터 되는 거라서 뭐 지금 보기에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선보는 13일 이후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 뭐 마더케어라는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어, 병원 퇴원 후 저택에서 했을 때 간병인 지원이 가능한 신상품을 나왔는데 보험료가 뭐 안 비싸더라고요. 20년 갱신형이라서 그렇겠지만 한 7, 8천 원 내에서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마더케어 간병인 지원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병인 지원 마더케어 괜찮은 것 같고요. 현재 상해주의 치료비가 있는 회사가 메리츠 화재만 있었는데, 이제 현대해상이 출시를 했고요. 더불어서 급발진 사고 변호사 비용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1000만 원인데, 현대해상은 3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다 3천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2천 한도고, 1000만 원은 인지의료하고 송달료가 따로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3000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상해보험이 다시 현대해상이 좀 괜찮게 리모델링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EQ패스 여전하고요. 자, 흥국화재는 뭐 암주 치료가 개편되면서
항암 호르몬제 보장이 300으로 줄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KB랑 똑같거든요. KB 손보랑. 암주치가 되면은 300이고요. 암주치가 안 되면은 3000까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한다. 그럼 여기도 암주치 300, 아니, 항암 호르몬제 되는 거 300, 안 되는 거 700. 이런 식으로 혼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치매하면 신사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임 연령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죠. 80세까지 된다는 점. 그래서 뒷장에서는 이게 그 흥국화재는 개정되는 거라 제가 반영을 못했고 80세 또는 이제 85세까지 가능한 회사들 좀 체크를 같이 해봤습니다. 하나선보도 만기 안주치를 출시했습니다. 여기도 항암호르몬제 300이 가능합니다. 예, 이제 다이선보 자 이렇게 소식재료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럼 소식재료 바탕으로 우리 10월 영업에 대한 걸 이슈를 이제는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변경사항만 좀 보고 넘어갈까요? 변경사항 뭐 이거 이제 간병 입원 일단 하향 말 안 해주고 예, 하향했고요. 특별 사항은 없네. 예.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번 달 벌써 오늘 빼면은 이제 17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10월 달 참 영업일수가 짧죠. 그리고 지난달 자료에서 혹시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은 이제 업계적으로 보면은 그 뭐 물류라든가 이동, 뭐 숙박 이런 게 빼면요. 10월 1일 이번 주하고 그러니까 14일, 13일에서 18일까지는 거의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긴 연휴 여파가 지금 이때까지 미친다고 하니까 우리 사실 영업 기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월은 빨리빨리 하는 거에 그 조기 가동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 조기 가동을 좀 많이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전체적인 전략 초점을 고연령대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고연령대를 해봤자 어차피 70세 넘어가, 70, 80세 넘어가면 거의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안 되거나 가입되더라도 한도가 작기 때문에 6070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봤습니다. 항암호르 문제, 이번 달이 거의 골든타임 아닐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담보가 이 항암호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장 좋은 회사는 삼성생명과 하나손보가 되겠습니다. 각각 일반 병원 기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순환계 질환 치료비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이게 어떤 회사가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비슷해가지고, 딱히 이거다 하는 건 눈에 안 띄긴 합니다, 저는. 한번 치매감 장기 요금 고연령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는 최근 아무리 여러분들 뉴스로 보더라도 고령 운전자 분들 사고가 많죠. 이분들 대상으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술비는 저희 인공관절 수술을 한번 체크를 제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6070을 보장을 짜다 보니까 인공관절이 또 빠질 수가 없죠. 다른 수술들은 뭐 기껏해야 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인공관절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신보험 변화가 이번 달에 좀 있고 떻게 보면 이게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래된 고객분들에게 간만에 터치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신종신보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6079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슈퍼에이징 사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초고령화보다 더 국제적인 용어로 슈퍼에이징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노인이 늘어나는 건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 빈곤율인데 우리 빈곤율을 여러분 생각할 때 단순히 빈곤율만 보지 마시고 이게 보면은 연령대별 빈곤율이거든요. 보면은 확실히 고연령대로 갈수록 빈곤율이 좀 심해집니다. 그 예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또 무슨 뜻이 되냐면은 이분들은 이제 이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자녀들의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근데 6070들은 보면은 이렇게 빈곤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절반 이상, 거의 뭐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절반 정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 5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좀 뭐 보험이라든가 또는 연금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개 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세부터는 60에, 특히 60대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런 통계를 만들면서. 그래서 나이가 갈수록 이 빈곤율이 심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좀 표로 좀 봤으면 좋겠고, 뭐 OECD, 뭐 이건 뭐 뻔한 얘기고, 9월 29일 기사인데, 그러니까 기사인데 보니까 여전히 1위더라고, 우리나라가. 자, 만성질환가 보면은 23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70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단 30%가 뭐 무조건 만성질환 한 개씩은 갖고 있고, 뭐, 4개 이상 갖고 있는 분도 뭐 15%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면 거의 80% 정도가 만성질환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이 순환계면 고혈압이죠. 고혈압, 고지혈증, 골격계라면 뭐 관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이 다 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80대 한 15% 정도는 뭐 장기요양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장기요양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연령대 다빈도 질환을 보면은 외래 다빈도는 뭐 뭐 치과 뭐 당연하겠죠. 고혈압, 기관지, 무릎, 당뇨. 그다음에 2번은 치매가 엄청 많더라고요. 치매, 뇌경색, 척추, 골반. 수술은 백내장, 척추, 관절 이렇게 됩니다. 외래 다빈도는 요거 순이고요. 참고로 2번 다빈도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게 순서가 아니라서 제가 했고 수술은 이게 연령대별로 순서라기보다는 그냥 종합적으로 제가 많이 한 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이 우울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65세 이상 항우울제 처방률이 거의 뭐 5년 사이에 한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고연령자가 증가한 이유도 있겠죠. 그러면서 보면은 65세 이상 자살도 엄청 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본 통계 보니까 또 하나 안 좋은 통계가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4050을 대상으로 한 우리 마케팅 보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40대도 1입니다. 이런 거 좀, 물론 이제 60대 이상은 사망원인 1위가 암이긴 해요. 근데 이 자살이 엄청 늘었습니다. 자살이 가장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삼중고, 빈곤, 질병, 돌봄, 이런 위기에 처한 60, 70 세대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한국인의 6대암과 60, 한국인의 6대암이 전립선 폐대장 위, 간,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 보면은 폐대장 위 전립선 간인데 남성은 폐위 대장 전립선 간, 여성은 대장 위 폐 유방 간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그죠? 그래서 하나씩 이거 보면은 국 그냥 우리 연기나 일기죠. 일기면은 뭐 생존율이 다 높은데 국소진행은 일부 좀 인접 조직으로 침범하게 되면은 폐나 간은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다음에 다른 단계까지 원격 전이가 이루어지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앞에 환자 분율은 뭐냐면 그 처음 발견 당시 몇 프로냐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폐암으로 국소진행 상태에서 발견된 분이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폐암을 보면은 확실히 60대, 물론 모든 암이 그렇죠. 60세 이상이 거의 85%나 됩니다. 자, 여성암은 3위입니다. 대장암이 여성암 1위라고 해요.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암이 1위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위암.
남녀 모두 2위. 우리나라 확실히 위가 많죠. 위암이 많습니다. 많네요. 그다음에 간암. 간암은 모두 5위입니다. 간암은 60세 이상 60%나 됩니다. 그다음에 유방암. 유방암은 여성암이 4위인데 확실히 유방암은 60대, 70대보다는 4050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4050 타겟은 여성분들은 무조건 유방암으로 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좀 있죠. 남성암 4위는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근데 유방암과 다르게 그 60세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암 통계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암 주요 치료비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연간, 저는 항암 호르몬 문제보다 사실은 연간 다해 보장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요 체크 항목은 여러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정해 주세요. 근데 제 생각은 무조건 연간 다해 보장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암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 폐암 진단 받으면은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조직이 너무 크거나 뭐 잘못된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병행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소식지에 보면은 DB손보 소식지 보면 50% 정도가 병행 치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연관 다해 보장을 해야 된다고 이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관 다해 보장 되는 회사들을 먼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거는 항암 호르몬제 보장이죠. 근데 항암 호르몬제 보장이 3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좀 해서 되는 회사들 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환자실 보장되는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이건 좀 이게 좀 저는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생각이 따라. 제가 그 암 환자보다 중환자실 치료 비율을 많이 찾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해상에서 그 전략에서 얻은 내용이긴 한데, 저도 이런 통계를 보긴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암 치료하면서 중환자실을 동반할 경우에는, 어, 이 30% 정도가 거의 그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들어가고 한 달 뒤에 30%가 사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뇌심 같은 경우 중환자실 들어가는 거랑 암 환자가 중환자실 들어간 거는 좀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유독하거나 거의 뭐, 이제 뭐 말기 호스피스 가거나 이런 쪽과 연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굳이 여기까지 좀 이게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정했으니까 뭐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짜봤습니다. 이게 삼성, DB, KB, 흥구, 롯데로. 그래서, 저는 1순위는 여전히 삼성화재고요. 삼성화재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유사함 보면은 100, 1천, 1천 가능하죠. 그러면 상암으로 하면 300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뭐, 보험료나 이런 걸 따지면은 KB손보도 나쁘진 않네요. KB손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일단 삼성화재 저는 1순위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화 플랜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보생명이 1대1 되고 삼성화재가 1대1 됩니다. DB손보는 1대 0.8이죠. DB손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삼성화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 되면서 중환자실 500, 항암으로 이제 300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화재, 암주치 이런 점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 좋은 게 뭐 아까 소식지에서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유사암이나 이것도 분리해서 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료 비싸면은 알아서 이렇게 분리하거나 좀 타격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들 작년에 가입하셨던 분들 찾아가지고 4대 유사암이 없거나 4대 유사암이 아니거나 혹은 항암 호르몬 문제가 없거나 또는 중환자실이 없거나 이런 분들 찾아서 또 요런 것만 또 업셀링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자유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암주치의는 10월 달에 여러 가지로 좀 쓸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삼성화재 강조한 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암주치 플랜에서 이번 달에 하나생명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신한은 다음 달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좀 달라졌죠. 네, 상급병원만 네, 넘어가고 손해보험사는 뭐 큰 변동 없습니다. 자, 만기암주치 이거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가자 말씀드렸죠. 하나생명에서 만기암주치 치료별 1회로 나오긴 했는데 보면은 중환자실이나 이런 거 빠졌고 보장하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보험료를 비교하면은 뭐 그렇다고 뭐 저렴한 것 같지도 않고 저렴하나? 일반 병원 치고는 저렴하긴 하네요. 근데 일단 보장에 빠졌다는 게 좀 크죠. 이건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손보로 제가 고쳤어야 되는데 DB손보로 아침에 확인 안 했네요. 그다음에 하나손보도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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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6, 300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 동양생명은 제 소시적을 참고했는데 중환자실까지 모두 3천만 원 보장합니다. 항암으로만 있으면 딱인데. 네. 그래서 암조치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중입자 치료를 1억 원 이상 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고연령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저연령대, 그러니까 40세에서 60세 이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뭐 한화생명, 뭐 신한라이프, 뭐 미래, DB 이런 회사들 하면 됩니다. 근데 65세가 되면은 그 한도나 이런 조건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를 1억 넘기려면은 우리가 이제 하이 클래스 치료비를 넣고 방사선, 그다음에 중입자 방사선 이렇게 포함을 했을 때 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장 금액으로는 신한, 미래, 흥국, 생명이 좀 높죠. 높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저것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래나 동양, 흥국이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20년나 100세 만기로 제가 설계를 했는데 아마 갱신용어라면 이거보다는 저렴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고연령대에 뭐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플랜을 하겠다. 그러면 중입자만 넣는 것도 괜찮고 또는 그 뭐 하이클래스나 항암방사선 이걸 포함시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연령대별로 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순환계 치료비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계 역시 사망 심장이 좀 많네요. 심장. 요거는 통계니까 뭐 역시 심장이 뇌에 많고 그래서 한번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대할 건가 순환할 것이냐. 당연히 일단 순환계를 해야 됐고 순환계 역시도 연간 다해보장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 이게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이거 대동소이하다는 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근데 이 혈전지술까지 포함하는 회사들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6070 천만 원 가입시 보면은 대부분 회사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또 이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각 회사별로. 그래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 손보가 좀 비싼 이유가 여기는 잘 안 나왔지만 순환계지라는 그 하나 손보가 좀 특이하게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회사는 뭐 큰 별 차이 없이 됩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고 이거는 자 만기 보장에 한번 볼게요. 만기 보장인 중에서 제가 하나생명 이번 달에 이제 하나생명이 처음으로 그 통합 순환계 통합 치료비를 출시했는데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나도 비교를 같이 넣을 걸. 그 어떤 회사랑 비교를 하면요. 이거 기왕 방송한 김에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네.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 9월 달에 우리 순환계 치료비 판매하셨던 거하고 변동사항은 없고요. 굳이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하나생명이 나온 건데, 보면은, 이게 둘 다, 세 회사 모두 다 1억 원을 한도로 동일하고요. 순환계 종류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타 치료를 보면은, 기타 치료를 보면은 하나생명이 약간 보장 금액이 높죠. 그다음에 중환자실 따지면은 메리츠 화재, 혈전용해 치료 따지면은 메리츠. 수술도 매회 되고, 근데 혈전 제거술이 메리츠 화재는 없습니다. 하나수모는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빼놨는데 MRI, CT, PT 촬영, PT 이런 검사가 메리츠 화재하고 하나손보는 10만 원인데 그 하나생명은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입원하고 외래 그 재활 치료가 있죠. 메리츠 하고 하나는 2만 원인데 하나생명은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저만 괜찮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생명 이거 좀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지웠네. 보험료도 보면은 아, 당연히 메리츠보단 비싸겠죠. 예. 하나선보하고 비슷비슷하다 보면은, 이거 여자가 비싸네. 남자는 비슷비슷하고 여자가 좀 비싸네요. 남자는 하나, 남자는 생명, 여자는 손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사에서 만든 것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에, 질환, 장기간병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고, 여기서는 살펴볼게. 자, 이거 볼게요.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 레캔비 보장하는 회사가 4개사입니다. 4개사, DB생명, 흥국생명, 흥국화재, 하나선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DB하고 하나선보는 5년 갱신형이고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20년 갱신입니다. 가급적 두 회사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그런데 최저보험료 이런 거 따지면은 저는 흥국화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흥국화재. 그래서 60세 남녀 기준으로 치매 레캔비랑 인지 지원 등급 보장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 2, 3만 원 정도 되고 70세도 됩니다. 그다음에 80세까지 가입이 됩니다. 참고로 하나 손보는 레캔비가 총 2천만 원 보장을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최초 1회는 200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 이상 받으면은, 약을 투여받으면은 7천, 그 다음에 19회 이상 받으면은 800, 그래서 합쳐서 2천입니다. 좀 치사하죠? 예. 그래서 레캔비가 보면은, 어, 1년 6개월이니까 대충 뭐 20회는 나오겠네요. 2주 동안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한 연간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추석 때 고연령자분들이 이런 오타를 장기 요양할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75세까지는 여러분들 보면은 손보호 말고 생명보험사들은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되긴 합니다. 물론 한도가 문제겠죠. 자, 하나생명은 80세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10, 시설 100, 인지 등급은 각각 10만 원씩 되고요. 동양생명 역시 80세까지 가입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동양이 여러 가지 특약들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더 좋은 회사는 DB생명입니다. DB생명은 치매보험 말고요. 건강백, 내가 고른 통합보험 3호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야간보 30, 복지용구 10에서 40이 되고 제가 방문 이렇게 들어가고 중증도 들어가서 해서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겠죠. 예.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 인지등급 이런 보장 기간이 10년이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81세부터 85세는 DB 생명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남자는 83세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혹은 고객분들이
좀 76세, 뭐 80세 아버님, 어머님 뭐 치매보험 어떡하냐 물어보면은 이 회사들로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흥국화재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개편돼서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거 정책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간병비 부담, 요양병원만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 자, 이번 달의 변화는 이 KB손보, KB라이프 15, 7,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181일 이상 담보가 15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종합병원 이 5만 원이 또 추가할 수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손보는 뭐 아직 변동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KB라이프가 어떻게 변경됐냐? 15, 7, 10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181일 경우에는 15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간호감면 통합 1에서 180일까지 종합병원 5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입원하면요, 간호감면 통합 일당을 1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따지면 또 KB라이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나쁘지 않죠. 저렴합니다. 그래서 15만 원으로 비록 내렸지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20만 원 내는 회사는 푸본 농협 교보가 유일하고요. 다른 손보사 4개사는 다 상급종합을 혼합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고연령 안 볼 수 없죠. 고연령은 뭐, 교보는 65세까지 가능합니다. 20만 원이.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는 이 손보사들은 합쳐야 되고요. 자, 이제는 고연령 한번 볼게요. 손보사. 어쨌든 손보사가 좀 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생보사들은 66세가 되면은 이 할인도가 확 줄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고연령이다. 그러면 그냥 간병인은 그냥 그 손보만 하면 됩니다. 손보만. 그 중에서 보면은 DB손보 괜찮죠? 이 15만 원 이상, 20만 원은 그냥 포기를 하시고 15만 원부터 보셔야 됩니다. 물론 상급 종합병원 하면은 되긴 하는데 10만 원하고 이 상급 종합병원 10보다는 25가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래서 70세를 생각하면은 DB손보, 한화, 롯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75세는 75세가 DB가 좀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DB 할 필요 없죠. 현대나 KB, 하나, 롯데. 하나하고 롯데가 역시 하나하고 롯데가 제일 좋네. 80세도 여전히 오, 하나가 여전히 간병인이 괜찮게 유지가 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손 보고, 그 다음에 70세, 75세 별로, 현대 DB, KB, 이런 회사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7, 8, 9 해가지고 하나손보가 간병인으로 많이 실적 올린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더라도 최근 실적 하나손보가 좀 무섭게 올라가긴 했어요. 현대상도 제쳤고 이미 좀 많이 무섭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인공관절 한번 살펴볼게요. 인공관절. 이거 인공관절 플랜인데, 그러니까 인공관절이 일반 척추도 중요하고, 슬관절도 중요하고, 그렇죠? 자,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기존에 조금 최근 여러 보험사 교육자료에서 보면은 DB랑 KB가 뭐 카티스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놨는데 전체적으로 수술비 한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물론 줄기세포 시술이나 이런 거 따지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은 그냥 DB생명이랑 KB손보는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미래, 동양, 흥국 요 세 개 중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미래는 2년 감액이고요. 그 다음에 동양이랑 흥국은 간편이 없습니다. 미래는 간편이 500이고요. 그 근데 동양하고 흥국은 어깨 관절이 또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지면은 미래셋이 인공관절은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1년 감액
2년 감액 따져도 1년 내 990, 종합병원 990이고 상급병원 1000만 원이니까 아무리 다른 회사들 따져도 더 높은 회사가 흥국생명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관절 수술은 1번이 미래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2년이 지나면은 그 1,50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죠. 대신에 그 간편은 50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건 1년 내 250, 2년은 5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미래셋이고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라이나 생명입니다. 라이나는 뭐 여전히 어머니 플랜으로 그 조금 수술비가 많이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이건 같이 볼게요. 미래셋인데 그냥 일반 인공관절 수술비 플러스 질병 수술비 최고로 넣었을 때 이게 좀 보험료가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약간 차이 납니다. 왜냐면 이게 인공관절 수술비가 지난달까지는 감액 기간이 없었거든요. 일반 심사형이. 근데 그 이번 10월 1일부터 감액 기간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아침에 그걸 못 넣었습니다. 근데 뭐 보험료 차이 많이 안 나겠죠. 그래서 60세 기준 했을 때 6만 원,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다. 그러면은 뭐 질병 수술비로 조정하면 되죠. 네, 질병 수술비 여러분이 조정해서 보험료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간편 3, 5월 했을 때 70세까지 7만 원, 6만 원으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1년 감액이 동양생명이 추구됐구나. 죄송합니다. 미래에서도 원래 있었습니다. 동양생명이 아침에 1년 감액이 추가됐습니다. 이거 착각했네, 제가. 자, 그 다음에, 라이나 볼게요. 라이나. 자, 라이나가 조금 더 유명하긴 하죠. 라이나가, 이런 플랜을 구성했을 때, 요거는, 뭐야, 그 설계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가입 설계 화면에서 영 어머니 플랜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그 후유자에만 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술비 따졌을 때 60세가 4만 원, 5만 원으로 저렴하고 그다음에 간편 3호로 70세가 4만 원, 5만 원이니까 미니셋이 조금 보장 금액이 크긴 하지만 보험료 따졌을 때는 역시 라이나가 좀 괜찮죠. 그래서, 카티스템도 포함이 되고, 인공관절 수술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역시, 어, 인공관절 수술 생각한다 그러면 라이나 또는 미래에셋 두 회사 정도로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고령자 수술 보면은 미래에셋, ABL 이 정도가 좀 수술비 플랜 한도가 좀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자 수술 고령층 대상으로 일반적인 수술비 플랜 추천하겠다. 그러면은 뭐 여기 미래에셋 동양도 뭐 나쁘진 않죠. 근데 ABL 미래에셋 ABL 동양 요 정도 이렇게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술비에 가입 이게 하나생명이 너무 수술비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번 달에 기존에 7대 9대에서 한 대 더 늘어서 8대 10대인데 늘었고요. 아, 마지막으로 수술비에서 마지막 대장용종 한번 보죠. 대장용종 보면은 뭐 게시판 요즘 리플렛으로는 메리츠화재 뭐 대장용종 제거 플랜이 유행하긴 한데 그게 그거 좀 뺐는데 여러분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거 외에는 저렴하고 이게 80, 90 준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감액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ABL을 기준으로 보면은 종합병원 했을 때 10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액 기간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일반 심사용으로 ABL을 가입을 했어요. 시술비 이렇게 그러면은 다음 날 그 대장용종 제거를 하면은 105만 원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면 105, 내년에 또 재고를 했다. 그럼 15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생명이 또 괜찮습니다. 하나손보. 그 하나손보가 좀 더 잘 나옵니다.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요런 걸 따져 감액기까지 통치적으로 따지면은 ABL, 롯데, 하나손보가
보장 금액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유병자 보험은 이번 달에는 다 넣어서 넘어가고요. 바로 보장 플랜 많이 찾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남은 회사가 DB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심사형은 암 5천, 내허 1,000만 원이고요. 간편은 암 3천, 내허 50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간편은 다른 회사, 감액기간이 없는 회사도 고요연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요연장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특히 이런 분들이, 이런 게 더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택시는 평균 연령이 60세고, 버스는 거의 뭐 59세, 60세 다죠. 그나마 좀, 시내버스가 좀 젊어지면서 53세인데, 전체적으로 그, 운송업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연령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 56세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면은, 그, 그 운전자 보험, 예, 이번 달에는 저는 그 운전자 보험은 당분간 저는 다시 현대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들면서. 물론, 이 택시나 이런 거 따지면은, 왜, 하나선보 쪽? 롯데선보죠. 택시는 롯데선보고, 택시 아니면은 버스나 이런 다른 운전자는 이게 현대상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 급발진 사고가 3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선임이 2천이고 인지 송달료는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판결이 9월 27일자 기사로 나왔는데 이 판결을 좀 보면요. 2심까지는 원고 손을 들어줘 가지고 제조사 책임이 있다고 그 판결을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제조사 입증 책임이 어렵다고 보고 운전자 조작 오류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조사 책임 없고 급발진 아니다. 그 운전자가 조작 오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결과도 결과지만 살펴볼 거는 5년 동안 삼심 기간이 5년이란 얘기입니다. 5년. 그러면은 그동안 정신적으로도 힘드셨겠지만 그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요 변호사 선임 담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하면은 현대해상이나 롯데 하나손보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부모님 운전자보험 가입시켜 드리면은 그, 고연령대 사고 나면은 툭하면 급발진이다 주장하는 거 욕하지 마시고, 우리 고객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 보장하는지 같이 살펴보자라는 뜻에서 이런 판결까지 제가 넣었습니다. 좀 많이 다치시죠, 또. 요거는 이제 24년 통계입니다, 통계. 네, 통계입니다, 통계. 주로 많이 다치신다, 607군 분들이. 그리고, 집이나 인근 도로에서 좀 많이 다치면, 우리 무단횡단이나 그 건널목 천천히 가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거 보면 가까운 데서 많이 다치신다, 의외로. 그래서, 통합재해진단. 지난달에 삼성생명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했죠. 삼성생명 여전히 괜찮고, 하나랑 미래에셋이 나왔는데, 하나는 3급으로 하니까 10,000원밖에 안 들어가고, 또 최저보험료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럴 거면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은 2만 원입니다. 아니, 미래에셋 2만 원이 뭡니까? 그래서 생보가 좋은 점이 손보는 이륜차가 안 되잖아요. 근데 손보는 이륜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소시지 삼성화재 편할 때, 삼성생명 편할 때 그 통합재해진단 삼성생명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그 이번 달에도 통합재해진단 플랜은 삼성생명으로 계속 쭉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장 금액도 좋고, 직업 직무 변경 이런 통지무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 계속 괜찮다고 봅니다. 메리츠화재 상해 통합 치료비 플랜입니다. 홍보생명 있나요? 저 빠졌던 것 같은데 있구나.
이거 좀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 현대상하고 비교를 좀 했어야 되는데, 현대상이 이번 달에 나와서. 삼성화재, 이거 이렇게 나와줘야지. 삼성화재 홀인원 보험은 삼성화재 강점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세 건으로 그 500만 원 한 번 했을 때 500만 원 만들고 두 번째로 했을 때 1000만 원, 500만 원 만들어서 1000만 원 만드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각각 10년, 5년, 10년 했을 때 4만 원, 3만 원이니까 10년이 낫겠죠. 4만 원, 3만 원입니다. 그래서 홀인원 보험은 물론 다른 회사도 좋은데 다른 회사의 그 여러 가지 좀 살펴보는데 저는 이게 삼성화재 이 플랜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고객 귀찮긴 하겠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입을 시키면 되긴 합니다. 오류는 플랜. 종신보험. 요거는 다른 건 넘어가고 요거 한번 볼게요. 삼성생명 소식지에서 따왔는데 자, 10월 30일부터 이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상이 금리 확정형 종신이고 55세 이상 계약자이신 분, 10년 이상. 그러면은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또는 2010년 뭐 이전 이후로 종신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생각 있으실 수 있고 또는 증권분석 하다가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권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를 활용을 안내해 주면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고는 뭐, 이 사망보험이 내려가고 또 이제 그만큼 연금보험 쓴다. 여러분들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새로운 수익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수익원으로 부족한 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고 부족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면서 리터치 전략을 좀 할 수 있는 건수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대상이 여러분들 보면은 금리 확정형 교신보험이에요. 그래서 뭐야? 어, 그 VIP 이런 중심인데 여기 보면은 변액 중심 보험은 안 되죠. 여기 변액 중심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 연동률이라 해서 유니버셜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납 중심 보험 있죠. 삼성생명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행복더 중심보험 이런 게 되겠죠. 이거는 아직 뭐 10년이 안 됐으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건 삼성생명 예시고 다른 회사들은 이제 이제 10월 달이 되면 나올 수 있겠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거 좀 입수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입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종신 가입하신 분들은 이 유동화 제도를 안내하면서 기존에는 소식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면 고객이 되는구나 근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또 어쨌든 내가 사망해야지만 준다고 알았는데 바로 쓸 수 있다니 바로 제가 볼 때는 바로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리터치라고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업셀링 잊지 마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신보험들이 나오겠는데, 하여튼 삼성생명이 이런 식으로 종신보험은 잘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잘 만든다는 얘기는, 혹하긴 잘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딱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계사의 이 좌뇌를 클릭하면은, 이게 그냥 그렇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이거는 뜻 뭐냐면은 7년, 예를 들어 7년간 가입했을 때 7년까지 납입을 하고, 12년간, 5년간 거치한 다음에 그 약 10년 동안에 매년 10년에 걸쳐서 납입한 돈을 인출한 다음에 인출하고 그리고 나서 가입 금액을 평생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출한 돈은 뭐 자녀한테 본인이 알아 연금으로 쓰든 뭐 목적자금은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인출하고 나면은 남은 그 가입 금액을 다 보장한다. 그래서 그 낸 돈 여기서 다 인출하고 보장 자산은 끝까지 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H종신보험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연관 전환을 좀, 우리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그건 회사 나름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삼성 골드 종신, 요거는 하나 이 신정신이고, 요건 단기납 체지정은 동양생명을 어쩔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동양생명 알뜰한, 그 다음에 중장기납으로는 하나생명 제로백을 갖고 왔습니다. 각각 10년 납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납입보험료 대비했을 때 거의 뭐 1.9배, 그러니까 2배 좀 안 되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납 최진형 따지면은 얘는 10년 납이니까 그런 거고, 그뭐 5년 납이나 7년 납 때에서는 좀 떨어질 거고, 중장기납보다는 좋은 것 같고, 단기납보다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생각이나 또는 뭐 컨셉을 부여하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싹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왜 잘 만들었다 그러냐면 그 생전 기능이 좀 확실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낸 돈 다 빼쓰더라도 보장 자산은 남아있다. 라는 플랜을 만들 수 있고요. 하나생명은 연금 전환 그 사망보험을 선지급 제도로 활용하면은 사망보험이 줄어들면서 내가 종신까지 어쨌든 연금보험은 끝까지 뽑았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5년 당일납 종신보험은 변동 없습니다. 요즘 중장기나 종신보험 많이 내오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ABL에 나왔고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동 나왔고 야 은퇴 이거 빨리 끝나겠는데. 이건 노인들은 또 이런 이 파산이 늘고 있다 합니다. 노인 파산이. 여러분들 이런 그 추적 60분 그 유튜브에서 이걸 제가 참고를 했는데, 또 이런 뭐 아들 빚 보증, 아들 결혼 자금, 노인 사기 이런 문제로 파산이 많고요. 또 이런 질병 때문에 또 파산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60세로 가입했을 때 얘기입니다. 60세에 가입했을 때 65세 남자, 65세 남자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5세까지 이거 KB 라이프 가입이 되니까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까지 60세, 5세까지는 연금보험 이상품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율 그 보증형 연금보험 있죠. 이것도 60세까지 가입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65세까지 가입이 되긴 합니다. 네, 65세까지 반려동물 보고 고당대통에서 이번 달에 좀 특이한 점은 DB손보 고고당 지급 출입비가 여기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어 고혈압 진단비를 매년 100만 원 고혈압 진단비가 매년 50이네. 50만 원 나옵니다. 50만 원. 그리고 5년이니까 250이 되고요. 고지혈증은 매년 50이고 5년이니까 250입니다. 당뇨는 6.5 이상 있을 때 100만 원이고 5년이니까 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고당 주요 치료 이유 담보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걸 한 번 받기 시작하면은 뭐 적어도 뭐 2, 3년까지는 약을 뭐 거의 뭐 평생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계속 먹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신상품 뭐 별거 없고요. 자, 이것으로 10월 영업 전략과 이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2, 3분 정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이상 있으면은 채팅으로 좀 해주세요. 자,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